또 다른 반짝거림을 저희는 본 것 같습니다. 네. AI. 그렇죠. 완전 전문가시거든요. 윤송이. 네. 사람들의 또 많은 관심에서 AI를 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AI라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투자하는 것만 해도 뭐 수백 빌리언의 이런 뭐 그런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하겠다 뭐 이런 걸 발표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투자가 그런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제 기반을 이제 만드는 데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전문가이신 윤송이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100억짜리 아침 식사가 아니면 이분을 네, 이렇게 모셔서 이 이야기 듣는 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귀하죠. AI를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카이스트에 가면은 1학년 때는 전공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그래서 뭐 20년 전에는 그랬어요. 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전공을 정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그냥 지도 교수님을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는데 마침 우리나라 AI의 대부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실에 가서 교수님 하시는 거, 대학원생들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처음 문자 인식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중에 이제 로봇 만드는 것까지 하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결국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학부에 인공지능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 또 그렇게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작하면 몇 시간씩 돌려야 됐거든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이 한 뭐 새벽 3시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새벽 3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험실까지 가서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실험을 또 하고 이제 또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새벽 5시쯤 돼서 다시 기숙사로 올라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 AI가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을 한 거며 나중에 어디까지 또 상상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이제 AI라는 게 최근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이게 갑자기 이런 게 새로 생긴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학부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AI라는 거는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알고리즘 추천을 한다는데 그게 다 AI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대중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거, 더 많이 퍼진 거지 기술 자체가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겨난 뭐 이런 거는 아닌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기업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프로페셔널 펌 같은 로펌이나 어카운팅 펌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워크 프로세스를 AI 툴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AI가 더 많이 보급이 더 많아지다 보면 그런 자영업이나 작은 규모의 회사들도 툴들을 도입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의 퀄리티를 높이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AI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윤 대표님도 챗GPT 쓰시나요? 네, 쓰죠. 네, 네. 유료로 쓰시나요? 구독해서? 네. 그래요? 네. 그럼 저도 유료 회원. 네, 저도 유료습니다. 그래요? 네. 저 무료. 근데 무료하고 유료가 네. 챗GPT가 하는 일의 퀄리티가 달라요. 유료로 했을 때 훨씬 더 잘 찾아주고 대답도 더 잘하기 때문에. 저는 또 뭐 논문 같은 거를 서머리해서 이렇게 팟캐스트로 만들어주는 거를 해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듣고 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걸어가면서 이제 읽어주기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 사주로 물어봤어요. 사주요? 사주도 정확하게 알려줘요. 태어난 시까지 입력하면은 그 음양 오행까지 다 뽑아줘요. 챗GPT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 그걸로 친구들 어제 사주 다 봐줬어요. 네. 제가 대학교 막 입학하는 그 시점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1이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아 옛날에 네, 명작이죠. 그래가지고 네 정말 명작이죠. 그래서 그때도 막 사람들이 아 정말 저런 세상이 올까? 막 이제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AI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이용도 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AI의 윤리 이거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베일이라는 게 있죠. 베일이라는 네. 게 보석이야. 보석. 네네. 네, 그래서 보석을 이제 허가하는 베일 판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험이 된다든지 하면은 베일을 허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기계가 얘기하면 아 이거는 뭐 당연히 중립적이겠지, 당연히 공평하겠지라는 그런 편견을 또 가지고 접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미 갖고 있는 바이어스들을 그대로 학습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아주 소수의 그룹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이 사용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이제 게임 회사에 있다 보니까 남자 캐릭터가 되게 히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성 히로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아 그게 왜 더 좋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 그게 왜 좋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균형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고서 아 이게 모두가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나 기술 개발이 각 개개인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AI는 특히나 더 이런 어떤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이 결과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AI와 관계돼서 어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사람이 하는 일자리를 다 뺏으면 어떡하지?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그럼 이제 인간들은 뭐라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이미 딥페이크에 대해서 어디 의뢰가 와서 한 군데 전 찍고 온 적도 있어요. 카메라 수백 대에서 다양한 표정을 다 해서 입력을 해놓고 가면 다음에 제 젊었을 얼굴을 쓰는 거예요. 미리 데이터 세이빙을 해놓고 자원에서 줬어. 그리고 그러니까 아역 배우도 역할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역할이 네. 뭐 단순히 뭐 없어진다 네. 이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거를 굳이 내가 배척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진짜 감동을 주는 연극 같은 시스템은 배우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에서 내가 굳이 이거 다 배척을 해야 된다는 주의는 아니에요. 예. 진짜 괜찮았죠? 네, 멋있어요. 놀래. 네, 네. 근데 그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요즘에 네네. 1등을 연속으로 하면서 네네네. 버추얼 아이돌의 매출이 작년에 400억을 넘게 찍었어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미 많이 만든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음악가로서는 그러면 이거는 뭐 경계의 대상입니까? 미규식을 느낄 수도 있어요.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어디까지 발전될 네네. 금방 속을 때가 오긴 할 것 같아요. 그럼 더 나아가서 오은영 선생님의 자리까지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네. 심지어 저는 그냥 제 AI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아 진짜로? 네, 왜냐하면 뭔가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1대1의 관계에서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또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또 인간의 어떤 발달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AI가 만들어져서 집집마다 좀 잘 보급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지요. 좋고 저 다른 일 하면 되죠. 오은영 선생님, 네. 오 AI 오은영이 집에 뒷집마다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정말?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재미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7년에 그 제프 힌튼이라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딥러닝의 이제 선구자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년이 지나면 영상의학과 의사가 필요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AI가 이걸 판독하는 게 훨씬 잘하니까. 근데 5년이 지나서 2022년이 됐는데 사실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없어지지 않고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그 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라 결국은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AI를 쓰는 영상의학과 의사들로 대체될 거다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거든요. AI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의사들이 훨씬 더 좋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잘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액터나 이런 다른 예술 그런 분야에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서 몇 년 전에 아바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바는 지금 세상에 없는데요. 네. (30대) 아바의 모습으로 구현을 했어요. 애랑 같이 갔거든요. 저희 애는 아바라는 가수를 모르잖아요. 아주 애기니까. 댄싱퀸 이런 거 모르지. 공연을 시작했어요. 시작하니까 옆에서 아바타는 언제 나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실제처럼 보이니까. 보고 있는 게 아바타인데 네, 그러니까 너무 실제처럼. 아바타는 언제 나와? 네, 그래서 그 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아바라는 그런 밴드의 팬이 돼가지고 음악을 또 다운로드 받고. 그러니까 이 팬들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 되고 이 아바라는 IP 자체로는 더 많은 그 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이런 AI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경계뿐만이 아니라 되게 좋은 기능으로 또 위로의 기능으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10년 전만 해도 유튜버라는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뭐 직업의 80%는 오늘날 없는 직업이 될 거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 결국은 학습 능력? 저희 교육이라는 게 지난 뭐 100년 넘게 계속 지식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사실 이제 AI나 검색이나 이런 게 하면서 누구에게나 접근이 쉬워진 거잖아요. 지식이 더 이상 비밀 같은 게 아니죠. 이제. 그렇죠. 근데 교육이라는 게 더 창의성, 문제 해결하고 이제 새로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더 길러줄 수 있는 더 많이 좀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푸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네, 네. 교육을 시키는 네. 쪽을 약간 지지를 하시는 분. 사람들이 그렇게 AI를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를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건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그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된 그런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그걸 더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AI 중에 요즘 핫한 게 이 대화를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영화 헐 보면 AI가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랑이 진짜 가능한 걸까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로봇 청소기를 만든 룸바가 보스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고민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만약에 룸바 고장이 나면 AS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고치는 것보다 아예 얘가 고장 나면 새 걸로 바꿔주는 게 더 가격이 더 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룸바 고장 났다고 연락을 오면 그럼 이거 보내세요. 그럼 저희가 새 걸 보내드릴게요. 이런 정책을 했었는데 꼭 몇몇 분이
내가 우리 룸바를 어떻게 포기하냐. 얘를 나는 새 거를 받고 싶지 않고 얘를 꼭 고쳐야겠다. 고장이 났는데 네, 그래서 그걸 안고 보스턴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그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모든 걸 다 갖춘 AI 대 큰 단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AI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죠? 그리고 AI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죠? 또 허를 찌르네. 네. 제가 어느 순간 정말로 이게 네.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네요. 아까 전에 네네. 스타트업 저 벤처 회사처럼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네요. 이런 토론을 100억짜리 아침 식사 아니고는 경험하기 쉽지 않겠죠. 더군다나 우리 윤송희 대표님을 모시고. 네. 네, 이게 저희 프로그램의 힘입니다.